내용 파악하는 문제인데 그냥 냄새 한번 맡아보는 정도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 자, 살펴봅시다. 출제자의 의도를 읽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문제를 보고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생각은 해야 돼. 독서 지문, 비문학 지문은 지문에 다 답이 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지문에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비문학 지문을 볼 때에는 또 지문을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 정리하는 것들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주기 식으로 내가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 됐고 문제의 틀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말도 은근히 중요한 말이죠. 모든 지문을 100%다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너무 좋지만 그게 사실상 힘들어.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데서 이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 정도의 부분에 있겠지. 아까 어디에 있어놨는데 빨리 찾으려고 뭐 체크해 놓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메모치고 밑줄 그어놓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들이지. 그래서 비문학 지문 읽을 때 제일 의미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의미 없이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내가 나중에 뭘 봐야 될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첨가는 이렇게 표시하고 순서가 있거나 원인 결과가 이렇게 있으면 표시해 놓고 전환이 되면은 이렇게 체크해 놓고 예시 부연이라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는 이렇게 괄호해 놓고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이런 표시도 안 해. 이런 것들. 밑에 문제 독해하는 것들은 문제를 잘 보시면 됩니다. 됐고 얘네들은 조금 이따가 한번 읽어보실 시간 드릴 거예요. 밑에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사실은 제일 기본적인 문제예요. 문제는 이거야. 지금 이 내용이 지문에 있니 없니? 이 얘기가 지문에 근거했을 때 맞니 틀리니? 그거 물어보는 것. 그게 기본적으로는 사실적 이해라는 지문인 것이다. 비문학 지문에서는요. 일치하는 것 찾으세요. 주제, 논지, 제목 등 중심 내용 파악하세요. 문제가 매번 등장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목 등 중심 내용 찾으세요 라는 문제는 최근에는 거의 없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여기에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알맞은 것을 그게 돌려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거기는 한데 실제로는 이 문제는 이제 최근에는 없다. 하지만 일치하는 내용 찾는 문제는 반드시 있다야. 반드시 있다. 무조건 있다. 그 지문의 첫 번째 문제 아니면 두 번째 문제에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한다. 밑에 나와 있는 거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당연히 주제는 찾아야겠지. 그리고 세부 내용 찾아야 되겠고 지문을 읽은 다음에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는 있어야 한다. 이 정도. 밑에 내용 일치 문제 이거는 뭐냐면 이게 맞냐 틀리냐 네, 1, 2, 3, 4, 5번 문장 5개 얘기할 건데 지금 내가 한 말이 맞냐 틀리냐 찾는 문제 이렇게 물어본다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읽고 알 수 있는 것,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지문, 언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본다. 뭐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 동그라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요거 있죠.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는 글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얌생이 같은 건데 기억 동그라미 있죠. 이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기억 동그라미가 들어있는 그 단락에 답이 있어. 적어도 그 다음 단락에 답이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 이런 게 있어? 그냥 기억 동그라미 들어간 단락까지 읽고 그 문제 풀러가야 돼. 재수 좋으면 답 찾는 거고 적어도 2-3개는 지워놓고 할 수 있어. 국어, 독서, 비문학, 지문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생각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지우고 남는 게 답이야. 수학은 100% 답 찾는 거지. 국어는 지우고 남는 게 답이야. 밑에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는 겁니다. 내용 일치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 일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 내용에 일치하는 걸 찾는 건지 적절한 것, 일치하지 않는 것, 옳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문제인지 먼저 확인을 하는 거고,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일치하는 것, 맞는 것 찾는 문제는 내가 위에다 말을 써놔. 그리고 비슷한 것 찾으러 가요.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거 지문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이렇게. 선택지나 발문에서 언급했었던 키워드, 대상 속의 화제를 찾습니다. 지문에서도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 문단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검색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알맞은 것은, 이것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각 단락별로 이전에 이 문제를 보기 전에 단락별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그거는 찾아서 네모, 세모, 동그라미 표시해 놔야 된다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일관성은 있어야 돼. 저는 단어 뜻을 설명해주는 정의가 쓰여져 있으면 일단 네모. 작은 따옴표로 묶어 놓으면 또 네모.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네모. 사람 이름은 세모 표시. 이런 식으로 저는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세모 표시만 해놓고 이게 심상치 않은데 사람 이름이 3명, 4명 자꾸 나오고 있다? 이거 무조건 얘네들이 했었던 얘기. 1번 사람이 했던 얘기를 2번 사람이 한 것처럼 갖다 껴놓는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해서 각각의 사람 이름 나올 때마다 누구랑 비슷해? 요거는 몇 번 사람이랑 비슷해. 몇 번이랑 완전 반대돼. 그런 거를 체크해 놓는 거지.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은 국제거래에서 의사결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의 기능이라고 옆에다가 써놓을 수 있으면 땡큐지. 명목 환율, 실질 환율 역할, 저는 기능이라는 말로 좀 바꿔 써놓은 거고,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야 돼. 명목 환율, 실질 환율, 환율을 두 가지로 나눠놨지. 이 지문엔 무조건 이거랑 공통점, 차이점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있다. 명목 환율의 기능에다가 슬쩍 실질 환율의 기능을 갖다 끼워놓는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작전을 짜는 거지. 명목 환율에 관련 있는 건 밑줄. 실질 환율에 관련 있는 건 꼬불꼬불 밑줄. 이런 식으로 구분은 해놔서 나중에 눈에 잘 띄게 하는 거지. 지문 읽으면서 외울 수 없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면. 그래서 체크를 해놓자. 다음, 키워드가 언급한 부분을 지문에서 찾은 다음 지문과 선택지의 진수를 대조해 봅니다. 맞냐 틀리냐. 그런데 이런 거지. 지문에 A는 B이다 라고 해놓으면 반드시 선지 1, 2, 3, 4, 5번에 B는 A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요. 아니면 A는 B이다 라고 해놓고 요 B를 풀어 쓴 말이 C 이렇게 있으면 보기에 2번에 A는 C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혹은 C의 결과 B가 나와? 그러면 A는 C의 결과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말은 자꾸 바꾼다. 그런 거 이제 익숙해지는 거지. 그거는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 이게 이 말이구나.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우회전하세요. 똑같은 말인 거잖아. 삼거리 길이 있는데 우회전하세요 라는 말이나 삼거리 길을 만나면 좌회전 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치, 불일치를 판단하고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근거를 여러 군데서 찾아야 되니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3 문제면은 이거지. 예를 들어서 A는 B이다인데 이거를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이어서 생각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은 한참 뒷 얘기니까 너무 그런 스타일은 아직은 걱정하지 말자. 됐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죠? 패스. 다음,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글을 다 읽고 나면 아,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였구나는 기억이 나야지. 무엇을 이야기한 거구나는 기억나야지. 비문학 지문은 절대 제목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글의 주제거든. 문학은 작가, 작품 이름 주잖아. 그런데 비문학은 절대 제목을 안 줘. 이유가 있다. 왜? 그러면 문제 내는 유형 한 가지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표제와 부제로 적절한 것은 결국엔 뭐예요? 주제 물어보는 거예요.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일 중요한 딱 한 단어 찾으면 되고, 가나다라마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비문학 지문 가나다라마 단락을 나눠 놓는다라는 이야기인데 요즘은 그런 문제 별로 없어. 이렇게. 윗글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예요? 이 글을 쓴 목적 물어보는 거지. 글쓴이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논지, 주제 물어보는 거죠. 윗글을 통해 이끌어낸 내용,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끌어낸 내용, 그러니까 주제 물어보는 거야. 아, 주제 물어보는 문제 많구나. 맞냐 틀리냐, 있냐 없냐, 주제, 이런 거를 자주 물어보는구나. 그런 걸 확인하면 되지. 그리고 지금 이러한 유형은 보통 지문 나오고 제일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없어. 늘 첫 번째 문제다. 그러면 중심 내용 파악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됩니까? 라고 해서 좋은 말 많이 쓰여져 있지만 단락별로 중심 내용을 내가 옆에다가 써보고 그 문장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는 거지. 근데 그것도 너무 오래 연습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면 저는 이렇게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쩌고 저쩌고의 개념. 요게 첫 번째 단락이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안 써요.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 뭐뭐의 개념이다? 그러면은 중요한 제일 단어에다가 네모 쳐놓고 옆에다가 개념 그냥 이렇게 쓰면 끝이지.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얘를 종류로 나눠놨다. 그러면 요거 해놓고 옆에다가 아 분류 그냥 이렇게 써놓는 거지. 종류별로 나눠놓는구나. 그리고 옆에 분류가 있다면 반드시 밑에 하위 항목으로 동그라미 여러 개 치어져 있어야 해요. 얘네들 각각 이거의 종류 1, 2, 3 해 놓은 거니까. 그리고 읽으면서 1, 2, 3의 차이점, 공통점을 자꾸 찾으려고 할 건데 주로 차이점 찾으면서 읽을 거야. 이렇게. 비슷한 거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분류는 종류별로 나눠놓은 거지. 왜 나눠놨어? 얘네가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걔네는 크게 보면 대조야. 근데 대조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늘 나와. 계속 문제 읽으시면 알겠지만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면 문제 유형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어쩌고 저쩌고. 기역은 니은과 달리, 니은은 디귿과 달리, 기역과 니은은 모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공통점, 차이점으로 본 건 반드시. 근데 거의 8대2 정도로 차이점을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대조는 늘 중요하다. 그래서 어떠한 시기든 간에 대조 표시하는 거 나름대로 기호가 있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꼭 확인해 놔야 한다. 그만큼 중요한 게 인과관계도 중요할 거고. 밑에 나와 있는 거 문단 요약하고 글 구조도 그리는 걸 꾸준히 해야 하는데 요거 너무 오래 메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얼마나 내가 간단하게 쓸 건지 내 나름대로의 기호를 만들어 놔야 해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이제 예문으로 원리를 확인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정지.